그런데 이런 투자 사기의 가장 큰 문제는 피해자분들이 대부분 본인 돈이 아니라 대출금으로 투자를 한다는 점이에요. 결국에는 투자금을 잃는 건 물론이고 그 거액의 대출금까지 떠안게 되는 이중고를 겪게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회생이 다비지의 이미지 변호사입니다. 요즘 투자를 빙자한 보이스피싱 수법이 굉장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 주식 리딩방, 코인 투자방 이런 걸 미끼로 한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요. 심지어 유명한 연예인의 사진을 도용을 해서 투자 수익을 보장한다면서 속이는 수법도 등장을 했죠. 그런데 이런 투자 사기의 가장 큰 문제는 피해자분들이 대부분 본인 돈이 아니라 대출금으로 투자를 한다는 점이에요. 결국에는 투자금을 잃는 건 물론이고 그 거액의 대출금까지 떠안게 되는 이중고를 겪게 되는 거죠. 오늘은 이런 투자 사기 보이스피싱의 피해자분들이 개인회생을 통해서 어떻게 재기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많이 받게 되는 질문이 이게 최근에 받은 대출인데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 요 질문이에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투자 사기나 보이스피싱 피해로 인해서 생긴 대출이라면 최근에 발생한 채무라도 개인회생 신청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볼까요? 얼마 전에 저희 사무실에 상담 오신 분이 계셨는데 주식 리딩방이라고 해서 들어갔다가 한 7천만 원 정도를 대출 받아서 투자를 했는데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이었던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월 급여가 한 250만 원 수준인데 매월 120만 원의 이자만 내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여기서 계산을 좀 해보면은 연 20%의 이자를 계산을 했을 때 1년이면은 1,400만 원. 그럼 한 달에 120만 원의 이자를 내고 계신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원금인 7천만 원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월급이 250만 원인데 남은 돈으로 생활을 하면서 이자 이외에 원금까지 갚아나가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거죠. 그럼 이런 경우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법원에서는 채무자의 그 재산 가치, 즉 청산 가치를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세보증금이 2,500만 원, 중고차가 한 1,000만 원 이렇게 있으신 분이라면 총 청산 가치는 3,500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 월소득에서 최저 생계비 133만 원 요만큼씩을 빼고 나머지 금액을 월 변제금으로 정하게 된다. 이런 경우에 월급 250에서 최저 생계비 133만 원을 빼면 117만 원이거든요. 그럼 이 117만 원을 36개월 동안 납부를 하시면 총 4,212만 원을 변제하시게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일반적인 채무와 달리 보이스피싱이나 투자 사기로 인한 채무는 법원에서 최근 채무라 하는 점을 크게 문제 삼지는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중요한 게 바로 범죄 피해 사실을 확실히 입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거는 범인이 검거가 돼서 공소장에 나와 있는 경우면 확실하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범인이 잡히길 기대하는 것도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경찰에 고소를 하시고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사건 사고 사실 확인원 이런 게 있어요. 요거랑 우리 고소장 그리고 고소장에 붙여서 제출했던 증거 자료들 이런 걸 함께 제출합니다. 그 안에 이 채팅방의 어떤 대화 내역이나 통화 내역, 계좌 이체 내역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보면 구체적인 이 사기의 수법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들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법원에 이런 자료만 제출하더라도 이게 어떤 유형의 사기였다 이런 거는 법원에서 바로 파악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비슷한 수법의 사건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 아셔야 될 점은 일반 채무의 경우와는 다르게 보이스피싱이나 투자 사기 피해로 인한 채무는 청산가치 산정에서 제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7천만 원을 대출받아서 사기 피해를 당했으면 이 7천만 원은 내 청산가치에서 빼고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물론 이 7천만 원이 사기 피해금이다 라고 하는 점이 명확하게 입증이 돼야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례로 돌아가서 보면 한 달에 117만 원씩 36개월 동안 변제를 하면 총 4,212만 원을 갚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그거 말고 남은 채무는 면책을 받을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들으시기에 월 변제금 117만 원이나 지금 내고 있는 이자 120만 원이나 비슷해 보이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죠. 변제금 117만 원은 3년을 내면 남은 모든 채무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자 120만 원은 계속 내셔도 몇 년이고 계속 내셔도 원금 7천만 원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투자 사기나 보이스피싱 피해자분들께서 너무 부끄러워하시거나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정말 이 수법이 너무 교묘해져서 전문가들도 속을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런 피해를 당하셨다면 더 늦기 전에 법적인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특히 대출까지 받아서 피해를 당하신 경우라면 시간이 갈수록 이자가 늘어나서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서둘러서 대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만약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투자 사기나 보이스피싱 피해로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가 아래 고정 댓글로 남겨드린 저희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 사무실에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